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한 번만 보태주세요. 여러분 마음 하나가 이 자리의 온도를 오래 지켜줍니다. 1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끝을 천천히 올려봤는데요.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여요. 장사판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상은 차려져 있는데 누가 아직 손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은 켜져 있고 안에는 준비한 것도 있고 그동안 들인 정성도 분명히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 사업을 접어야 하나, 방향을 바꿔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뿌리가 없는 운은 아닙니다. 오히려 쌓아둔 게 있는데 그 쌓아둔 것을 다시 꺼내 쓰는 방법이 막힌 쪽에 가까워요. 맨 앞에 고사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고사카드는 사업운에서 참 깊게 봐야 하는 카드예요. 그냥 복을 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사카드는 판을 다시 차리는 카드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어수선한 가게 안쪽을 정리하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리게 하는 카드예요. 1번 분들, 요즘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죠. 문의가 와도 반갑기보다 이번엔 진짜 구매로 이어질까? 먼저 계산하게 되고 예약이 들어와도 취소될까봐 마음 한쪽이 먼저 긴장했을 수 있습니다. 매출표를 보면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내 자존심까지 같이 걸려있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고사카드는 그런 마음을 그냥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 오래 버텼다 하고 등을 한번 두드리는 카드에 가까워요.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상을 차려야 한다고요. 사업이란 게 신기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손님도 그 결을 느낍니다. 글 하나를 올려도 예전에는 정성스럽게 썼는데 요즘은 피곤해서 대충 올리고 상품 사진도 다시 찍어야지 하면서 미루고 매장 한쪽에 쌓인 물건도 정리해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면요. 그 작은 밀림이 사업의 숨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고사카드는 큰 돈을 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판을 깨끗이 닦으라는 신호입니다. 옆에 쌀가마니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참 다행스러운 카드예요. 1번 분들은 빈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쌓아둔 곡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손님 반응, 다시 살릴 수 있는 단골 명단, 한때 잘 팔렸던 상품, 묵혀둔 후기, 다시 꺼내면 힘을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보여요. 그런데 쌀가만이라는 게 창고 안에 묶여만 있으면 밥이 되지 않잖아요. 곡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꺼내 씻고 불리고 밥을 지어야 오늘의 끼니가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잘 됐던 걸 그냥 추억으로만 두면 지금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1번 분들 중에는 예전에는 이것도 잘 됐는데 그때는 손님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 상품은 반응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다시 꺼내지는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괜히 오래된 것 같고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새로워 보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쌀가마니 카드는 오히려 묵힌 힘을 말합니다. 새 것만 답이 아닙니다. 오래 쌓인 신뢰가 답일 수 있어요. 오래된 손님이 다시 동일이 될 수 있고 예전 후기 하나가 새 손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창고를 뒤지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버릴 것과 다시 꺼낼 것을 구분해야 해요. 그 다음 쌀그릇 카드가 이어집니다. 쌀가마니 카드가 큰 저장이라면 쌀그릇 카드는 오늘 먹을 밥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1번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달에는 대박 한 방만 기다리면 마음이 더 지칩니다. 큰 손님 하나, 큰 계약 하나, 갑자기 터지는 매출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번 흐름은 매일 들어오는 작은 돈을 살리는 쪽이 더 강합니다. 하루에 한 건이라도 꾸준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작지만 끊기지 않게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해요. 사업이란 게 큰 돈보다 작은 돈의 반복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요즘 작은 주문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이 정도 팔아서 뭐가 남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쌀그릇 카드는 말해요. 오늘의 한 그릇을 소홀히 하면 내일의 곳간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작은 손님을 잘 맞이하면 그 사람이 다시 오고 다시 온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오고 그렇게 사업의 물길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1번 분들 사업은 이번 달에 작게 들어오는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가가 낮은 상품이라도 반복성이 있다면 살려야 하고, 작은 문이라도 자꾸 들어오는 종류라면 그 안에 손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문살 카드가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분들 흐름에 막힌 이유가 드러나요. 문살은 안과 밖을 나누는 얇은 경계입니다. 밖에서는 안이 보일 듯 말 듯하고 안에서는 밖을 완전히 열어두지 않은 상태죠. 사업운에서 문살 카드가 나오면 손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는 길이 조금 불편하거나 내가 가진 장점이 손님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은 괜찮은데 설명이 복잡할 수 있고, 가게는 좋은데 사진이 어두울 수 있고, 서비스는 좋은데 가격과 예약 방법이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손님이 나를 싫어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전에 지나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죠? 나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손님은 몇 초 보고 넘겨버리는 느낌. 나는 이 상품이 왜 좋은지 너무 잘 아는데 손님은 그걸 알기 전에 그래서 얼마지? 어떻게 신청하지? 나한테 뭐가 좋은 거지? 여기서 멈추는 상황이요. 문살 카드는 그 사이에 있는 얇은 가림막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과 손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으로 홍보하시는 분들, 상담이나 강의, 뷰티, 공방, 음식, 예약제 서비스처럼 설명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소개 문구를 꼭 다시 봐야 합니다. 고사 카드에서 정성을 다시 차리고, 쌀가마니 카드에서 묵은 기반을 꺼내고, 쌀그릇 카드에서 매일 들어오는 작은 돈을 살리는데 문살 카드가 보이는 길을 닦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이번 달 사업운은 열심히만 한다고 풀리는 운이 아닙니다. 잘 보이게 해야 풀립니다. 손님이 한눈에 이해해야 하고, 들어오는 길이 쉬워야 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편해야 합니다. 메뉴가 많다면 제일 밀고 싶은 것 하나를 앞에 놓으세요. 설명이 길다면 첫 문장을 바꾸세요. 예약이 복잡하다면 순서를 줄이세요. 가격을 숨기고 있다면 최소한 기준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4장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왜냐하면 1번 분들은 게으른 분들이 아니에요. 정성을 안 들인 것도 아니고 손 놓고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노력만큼 안 따라왔던 거예요.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밤에 통장을 보면 허전하고, 손님 응대를 열심히 했는데 결제까지 이어지지 않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흐름. 이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까칠해집니다. 손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문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에게 속이 상하고, 매출이 조용한 날에는 내 존재까지 작아지는 것 같죠. 1번 분들 여기까지 버티신 것만으로도 참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 4장은 망한 판이 아니라 정리하면 살아나는 판입니다. 고사 카드는 다시 상을 차리라 하고, 쌀가마니 카드는 이미 가진 것을 꺼내라 하고, 쌀그릇 카드는 작은 매출을 살리라 하며, 문살 카드는 손님이 들어오는 길을 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처방이에요. 실령님께서도 허공의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리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은 왜 안 되지 하고 마음만 태우기보다 어디서 손님이 멈추고 있지를 봐야 합니다. 그 지점을 찾으면 매출 숨이 다시 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뒤로 넘어가면서 오방기 카드가 올라옵니다. 오방기 카드는 방향을 잡는 카드입니다. 흩어진 기운을 동서남북으로 세우고 가운데 중심을 다시 잡는 느낌이에요. 1번 분들은 지금 모든 걸 다 하려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상품도 고쳐야 하고, 단골도 챙겨야 하고, 가격도 손봐야 하고, 정산도 해야 하고, 머릿속에서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오방기 카드는 한꺼번에 다 잡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방향을 나누어야 해요. 손님이 들어오는 방향, 돈이 새는 방향, 내가 힘을 써야 할 방향, 과감히 멈춰야 할 방향, 이렇게 나눠놓고 봐야 합니다. 1번 분들께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고민이 아니라 정리된 지도입니다. 사업이 막힐 때 제일 힘든 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예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방기 카드는 종이에 쓰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달 매출을 살릴 핵심 한 가지, 다시 연락할 손님 목록, 정리해야 할 상품 설명, 멈춰야 할 지출을 눈에 보이게 적어보세요. 글로 꺼내면 생각보다 길이 보입니다. 정성은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을 정리하는 데서도 시작됩니다. 옆에 신호동작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섬세합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큰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알려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말, 작은 문의, 반복되는 질문, 자꾸 눈에 밟히는 반응으로 먼저 옵니다. 이번 달 1번 분들 사업부는 손님이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안 하세요? 예약은 어디서 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구성은 없나요? 예전 그 상품 좋았는데요. 이런 말들 안에 동일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바쁘고 지치면 그 신호를 귀찮은 문의로만 넘기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손님 입을 빌려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손님 질문을 따로 적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이 곧 상품 설명의 첫 문장이 됩니다. 자꾸 찾는 것이 이번 달 미뤄야 할 상품일 수 있고, 자꾸 헷갈려 하는 부분이 문살 카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1번 분들, 손님이 계속 같은 걸 묻는다면 그건 손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는 길이 아직 덜 선명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운 신호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수굿 카드가 결실로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사업운에서 참 반가운 카드입니다. 막혔던 판에 웃음이 다시 들어오고 돈의 기운이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다만 재수굿 카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이 쏟아지는 카드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고사 카드가 있었잖아요. 정성을 들여 판을 다시 차리고 오방기 카드로 방향을 세우고 신호동작 카드가 알려준 작은 단서를 잡았을 때 재수굿 카드가 힘을 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리 없이 광고비부터 쓰는 게 아니라 손님이 들어올 길을 먼저 닦고 그 다음 알리는 겁니다. 재수굿 카드가 보여주는 장면은 아주 따뜻해요. 조용하던 가게에 다시 말소리가 생기고 한동안 뜸했던 손님이 연락하고 예전에 올렸던 상품이 새 설명을 달고 다시 반응을 얻는 모습입니다. 큰 폭발이라기보다 막혔던 숨이 트이는 쪽이에요. 아, 그래도 아직 되네. 이걸 다시 찾는 사람이 있네. 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1번 분들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감각이 큰 복이거든요. 마지막에 용광신 카드가 아주 깊게 받쳐줍니다. 용광신 카드는 큰 물길, 자금의 흐름, 재물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물은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탁해지고, 길이 나면 다시 흐릅니다. 1번 분들, 동일도 지금 완전히 마른 게 아니라 길목이 막혀 있었던 쪽으로 보여요. 문살 카드가 손님과 나 사이의 가림막을 보여줬다면 용광신 카드는 그 가림막을 열었을 때 다시 흐를 물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미뤄졌던 결제, 다시 들어오는 문의, 예전 손님의 재구매, 묵혀둔 상품의 재판매 같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왕신 카드가 수호처럼 나오면 돈을 너무 조급하게 쥐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손으로 꽉 움켜쥐면 새어 나가잖아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안해서 손님에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흐름이 도망갑니다. 대신 물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문의하고 쉽게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번 달 1번 분들의 재물길입니다. 손님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필요하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하고 편한 길을 내주세요. 그러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먼저 예전 손님 명단을 다시 열어보세요. 최근에 뜸했던 단골, 문의만 하고 끝났던 분, 한번 구매하고 조용해진 분들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판매하려는 말투 말고 부드럽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때 찾으셨던 구성 다시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번 달에 필요한 분들이 많아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장사는 밀어붙이는 힘보다 떠올려주는 힘이 더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 팔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딱 하나만 앞에 쓰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부 보여주려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은 한 그릇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대표 상품 하나, 대표 서비스 하나, 손님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구 하나를 정하세요. 제목을 바꾸고 사진을 바꾸고 설명 첫 줄을 바꾸면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보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로 말해보세요. 손님은 내 자랑보다 자기 문제의 답을 먼저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장사를 마치고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짧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장부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깨끗한 물 한 그릇을 한쪽에 두고 내 사업의 물길이 맑게 흐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신령님께서도 그 정성을 알아주실 겁니다. 이런 작은 의식은 불안을 붙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면 말투와 선택이 같이 흔들리니까요. 1번 분들, 이번 6월 사업은 다시 차리면 살아나는 판입니다. 고사카드가 정성의 상을 다시 차리고 쌀가마니 카드가 묵혀둔 기반을 꺼내며 쌀그릇 카드가 매일 들어오는 작은 매출을 살리라고 합니다. 문살카드는 손님이 들어오는 길을 더 쉽게 만들라 하고 오방기 카드는 흩어진 방향을 정리하라 하죠. 신호동작 카드는 손님 말 속에 힌트를 놓치지 말라고 하고 재수국 카드는 그 정리 뒤에 다시 웃음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용광신 카드는 막혔던 동일이 다시 흐를 수 있다는 든든한 물길이에요. 그러니 1번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안 된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틀린 사람인 건 아닙니다. 사업은 실력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운만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과 타이밍, 정성과 정리, 손님이 보는 길과 내가 보여주는 길이 맞아야 움직입니다. 이번 달은 그 길을 맞추는 달이에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 달 다시 살리고 싶은 상품이나 매출 목표를 한 줄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힘을 냅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이 흐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이면 다음 리딩도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2번 분들 카드를 만져보는데 손끝에 먼저 닿는 느낌이 아주 생활적입니다. 화려하게 한번 터지는 돈이라기보다 매일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계산대를 닫고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루 끝나면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의 기운이에요. 이건 쉽게 벌고 쉽게 쓰는 운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사업과 붙어있는 분들의 흐름입니다. 가게가 흔들리면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집안 공기까지 같이 무거워지는 분들, 내 통장이 곧 가족의 숨이고 매장 불빛이 곧 내 하루의 버팀목인 분들로 보여요. 맨 앞에 성주신 카드가 든든하게 앉아 있습니다. 성주신 카드는 집의 기둥이고 터의 중심이고 한 사람이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번 분들 사업은 그냥 돈을 벌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했고 내 자리를 지켜야 했고 집안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속에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압박이 올라옵니다. 그동안 참 혼자 많이 버티셨죠? 손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밤에는 계상이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성주신 카드는 그런 2번 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둥은 아직 서 있다고 보여줘요. 완전히 무너진 운은 아닙니다. 다만 기둥 주변이 조금 어수선해졌습니다. 책임이 너무 커지면 사람은 자꾸 버티는 데만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사업장의 기초를 돌보는 일이 뒤로 밀려요. 손님 맞는 말투, 공간의 청결, 기본 상품의 품질, 단골 관리, 예약 응대 이런 작은 것들이 조금씩 흐트러졌을 수 있습니다. 성주신 카드는 크고 묵직한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내 터는 지금 편안하냐? 이 질문이 2번 분들 사업운의 첫 문입니다. 옆에 터굿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공간의 정리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실제 매장이 있는 분들은 가게 안쪽, 창고, 계산대 주변, 입구, 간판, 진열대, 손님이 앉는 자리까지 다시 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페이지, 예약 링크, 상담창, 게시글, 후기 모음, 가격 안내, 정산표
이런 것들이 2번 분들의 터입니다. 터구 카드는 그 터를 다시 닦으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손님 발길이 둔해지고 매출이 무거워질 때는 큰 광고보다 먼저 내 사업의 자리가 맑은지 봐야 해요. 2번 분들 혹시 요즘 치워야지 하면서 계속 미룬 게 있지 않나요? 오래된 재고가 한쪽에 쌓여 있거나 이미 끝난 이벤트 문구가 아직 남아 있거나 가격이 바뀌었는데 예전 안내가 같이 떠 있거나 응대해야 할 메시지를 마음으로만 기억하고 지나쳤거나요.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작은 일 같지만 사업의 숨을 막습니다. 터구 카드는 큰 구판처럼 요란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고 제자리에 놓고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현실의 정성을 말합니다. 손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공기를 느낍니다. 그 다음 조항신 카드가 따뜻하게 올라옵니다. 조항신 카드는 부엌, 밥, 생계, 매일 이어지는 살림의 카드입니다. 사업에서 이 카드는 기본 매출이에요. 대박 상품보다 매일 팔려야 하는 것, 한 번에 크게 터지는 일보다 반복해서 들어와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번 분들께는 기본을 다시 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걸 찾는 마음이 강할 수 있어요. 뭐라도 새로 해야 하나, 다른 업종을 붙여야 하나, 새로운 메뉴를 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신 카드는 먼저 밥맛부터 보라고 합니다. 이미 팔고 있는 것, 이미 손님들이 알고 있는 것, 이미 내 사업을 지탱해온 기본을 다시 살리라는 뜻이에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본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설명하던 상품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늘 오던 단골도 당연해지고 매일 나가는 메뉴도 그냥 반복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기본에서 신뢰를 봅니다. 밥이 따뜻하면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본 상품이 안정적이면 사업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조항신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따뜻하게 데워라. 사진을 새로 찍고 설명을 다듬고 단골에게 안부를 묻고 매일 팔리는 것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큰 돈은 작은 신뢰 위에 올라갑니다. 옆에서 재물상 카드가 조용히 받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번 분들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재물상 카드는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내가 정성을 차렸으면 그 정성에 맞는 대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 중에는 너무 많이 내어주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흐름이 보여요. 단골이라서 깎아주고 아는 사람이라서 더 챙겨주고 마음이 약해서 추가 요청을 받아주고 나중에 좋은 말 해주겠지 싶어서 내 시간을 더 쓰고 처음에는 정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정이 내 어깨를 누르는 무게가 된 겁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손님이 고맙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수고의 값은 가볍게 넘기는 상황. 내가 밤늦게까지 준비했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덤을 챙겨줬는데 다음에도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내가 친절하게 맞춰줬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요. 재물상 카드는 그때의 서운함을 보여줍니다. 사업은 따뜻해야 하지만 따뜻함이 내 손해로만 쌓이면 오래 못 갑니다. 정은 나누되 내 값은 지켜야 합니다. 이번 분들께 필요한 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하되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주신 카드와 터굿 카드, 조항신 카드와 재물상 카드가 이어지는 결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번 분들의 사업운은 바깥에서 갑자기 큰 기회가 쏟아지는 흐름보다 안쪽을 바로 세우면 다시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기둥을 세우고 털을 닦고 밥을 드고 상위 균형을 맞추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무리하게 판을 넓히는 것보다 내 사업의 기본 체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은 맑은지, 매일 팔리는 것은 여전히 따뜻한지, 내가 너무 많이 퍼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시간이 제대로 값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살펴야 해요. 제가 이번 분들 카드에서 느끼는 감정은 피로와 책임감이 섞인 묵직함입니다. 남들은 사장님이니까 좋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쉬는 날에도 마음이 가게에 가 있고 가족과 밥을 먹다가도 매출 생각이 나고 잠들기 전에도 내일 손님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골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과의 관계가 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죠. 친절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맞춰줘야 하고 그러면서도 내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2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지킬 수 있는 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주신 카드가 기둥을 보여주고 있어요. 터굿 카드가 그 기둥 주변을 닦으라고 하고, 조왕신 카드가 기본 생계를 다시 드라고 하며, 재물상 카드가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건 무너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다만 회복은 감정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손으로 치우고 눈으로 확인하고 말로 분명히 하고 매일 반복하는 데서 옵니다. 이번 달 사업운은 정성의 모양이 아주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분명한 안내, 따뜻한 응대, 흔들리지 않는 가격, 이 네 가지가 이번 분들 앞쪽 흐름의 핵심입니다. 이제 흐름이 뒤로 넘어가면서 소금 카드가 올라옵니다. 소금 카드는 정화입니다. 맑게 하고 씻어내고 부정한 것을 털어내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사업운에서 소금 카드가 나온다는 건 먼저 비워야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가게 안에 쌓인 먼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남은 불편한 말, 오래된 클레임, 흐지부지된 약속, 정리하지 못한 거래, 미뤄둔 정산, 자꾸 나를 지치게 하는 손님과의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장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입니다. 그 피로가 오래되면 매장 공기에도 말투에도 선택에도 묻어납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에는 작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안 쓰는 홍보물을 내리고 끝난 상품은 끝났다고 표시하고 불편한 거래는 정리하고 애매한 요청에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세요. 소금 카드는 무조건 끊어내라는 카드가 아니라 맑게 하라는 카드입니다. 흐린 물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맛이 탁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으면 새 손님이 와도 온전히 반갑게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옆에서 풍경 카드가 흔들립니다. 이 카드는 참 예민하고 아름답습니다. 큰 종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살짝 지나갈 때 울리는 작은 소리예요. 사업운에서 풍경 카드가 나오면 작은 변화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단골이 무심코 던진 말,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시간대에 늘어나는 문의, 주변 상권의 미세한 변화, 날씨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구매 흐름, 이런 것들이 이번 분들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번 달에는 크게 소리치는 기회보다 작게 흔들리는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풍경 카드는 귀를 열어야 들립니다. 바쁘고 지쳐 있으면 손님 말이 전부 소음처럼 들릴 때가 있죠. 또 물어보네, 또 가격부터 묻네, 또 고민만 하다 가겠지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말들을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자꾸 묻는 건 그 부분이 동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건 세트로 안 돼요? 오전에도 가능해요? 선물용 포장되나요? 예전 그 메뉴는 다시 안 하나요? 이런 말들이 풍경처럼 울립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면 바로 길이 됩니다. 그리고 돼지머리 카드가 결실로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사업운에서 참 복스러운 카드예요. 웃음, 고사, 잔치, 장사가 다시 도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돼지머리 카드는 허공에서 복이 툭 떨어지는 카드가 아닙니다. 앞에 소금 카드로 말키고 풍경 카드로 신호를 들었을 때 그 다음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께는 작은 경사운이 있습니다. 단골이 다시 찾아오거나 소개가 들어오거나 한동안 조용하던 매출이 어느 날 조금 따뜻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기대보다 괜찮은 하루, 생각보다 고마운 손님, 마음을 풀어주는 후기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대접의 의미도 강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되 내 상도 빈약하게 두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번 분들은 손님에게 줄 건 주되 내 사업의 격을 낮추면 안 됩니다.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대접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돈된 상품, 분명한 안내, 따뜻한 말,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더 큰 대접이 될 수 있어요. 손님도 결국 안정감을 삽니다. 여기는 믿을 수 있겠다. 여기는 오래 올 수 있겠다. 여기는 나를 기억해준다. 이 느낌이 들면 단골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조용히 떠 있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밤하늘의 별처럼 긴 흐름을 봅니다. 하루의 매출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강해요. 이번 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 숫자에 마음이 너무 크게 흔들립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조용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한 주가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 취소 하나 들어오면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칠성님 카드는 하루만 보지 않습니다. 한 달, 한 계절,
더 길게 이어지는 복록의 흐름을 봅니다. 이번 달은 당장의 큰 폭발보다 기본 체질을 다시 세워서 길게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칠성님 카드가 수호처럼 나오면 이번 분들은 결국 다시 안정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내 털을 맑게 하고 기본을 살리고 대가의 균형을 맞추고 작은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돼지머리 카드처럼 웃음이 돌아옵니다. 특히 오랜 단골, 가족 같은 손님, 동네 기반, 반복 구매, 정기 예약, 꾸준히 찾는 메뉴 쪽에서 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에 크게 치고 빠지는 손님보다 오래 남는 손님이 이번 분들께 더 귀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얕은 관심보다 깊은 신뢰를 잡으세요. 이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안에서 묵은 것 3가지를 정리하세요. 오래된 재고, 안 쓰는 안내문, 끝난 이벤트, 마음에 걸리는 메시지, 미뤄둔 정산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치우면 마음도 같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단골 명단을 다시 보세요. 오랫동안 와주신 분들, 한동안 뜸했던 분들, 예전에 좋은 반응을 주셨던 분들에게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시면 좋습니다. 팔려고 덤비지 말고 기억해주는 말로 시작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전에 좋아하셨던 구성 다시 준비해두었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표와 안내문을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이번 분들은 정기 많은 만큼 돈 이야기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린 가격은 결국 서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격은 분명하게, 말투는 따뜻하게 가면 됩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접시나 그릇 옆에 물 한 잔을 두고 오늘 내 사업장에 맑은 기운이 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정성을 들여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루를 맑게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날의 손님 맞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번 분들 사업운을 종합하면 6월은 다시 안정시키는 달입니다. 성주신 카드가 기둥을 세우고 터굿 카드가 자리를 닦고 조왕신 카드가 기본 매출을 드며 재물상 카드가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 뒤로 소금 카드가 묵은 피로를 씻어내고 풍경 카드가 작은 신호를 들려주며 돼지머리 카드가 복스러운 결실을 보여주고 칠성님 카드가 길게 이어질 안정의 별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이번 분들 너무 하루하루 숫자에만 마음을 질 안정의 별빛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번 달은 크게 흔드는 달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게 다시 다지는 달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이번 달 꼭 지키고 싶은 기본 매출이나 단골운을 한 줄 적어보세요. 말로 꺼내놓은 마음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시 행동으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 한번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흐름은 계약 문서, 제안 쪽이 아주 선명해서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3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끝으로 한 장씩 짚어보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번호들과 공기가 조금 다릅니다.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느낌이라기보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있고 누군가와 조건을 맞춰야 하고 내 이름을 어디에 남길지 결정해야 하는 장면이 먼저 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제는 대충 웃고 넘기기보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쓰고 정확히 결정해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3번 분들은 이번 6월에 제안, 계약, 동업, 입점, 외주, 납품, 임대, 정산, 문서 작업 쪽에서 중요한 문턱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도장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도장 카드는 확정의 카드입니다. 찍기 전과 찍은 뒤가 달라지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사업운의 맨 앞에 나오면 이번 달 3번 분들 앞에 어떤 결정 하나가 가까이 온 것으로 읽힙니다. 누군가 같이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보내올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먼저 제안서를 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 카드가 주는 느낌은 빨리 찍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찍기 전에 살펴라.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마음이 급해도 한 번 더 보라는 흐름입니다. 사업에서 도장은 참 무겁습니다. 말로 할 때는 부드럽고 분위기도 좋고 상대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들어가고 내 책임이 생기고 내 시간이 묶이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번 분들 중에는 요즘 이거 잡아야 하나? 놓치면 아까운 기회 아닌가?
조건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마음 한쪽이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장 카드는 그 찜찜함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다는 사실과 그 기회가 나에게 맞는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셔야 해요. 옆에 장지 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흰 종이가 펼쳐진 장면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카드는 가능성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장지 카드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묻습니다. 사업에서는 제안서, 견적서, 계약 초안, 사업 계획, 소개 자료, 가격표, 안내문 같은 것과 연결됩니다. 3번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써야 할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내 조건을 정리해야 하고 상대에게 보여줄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내가 제공할 범위와 받게 될 값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만 두면 흐려집니다. 종이 위에 내려놓아야 선명해져요. 장지 카드가 도장 카드 옆에 있다는 건 아직 결정은 완전히 굳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쓸 수 있습니다. 아직 고칠 수 있고, 아직 묻고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내 조건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상대가 써주는 말만 따라가면 나중에 내 자리가 좁아질 수 있어요. 특히 사업에서 상대가 만든 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 언어를 잃기 쉽습니다. 상대는 멋지게 말합니다. 서로 좋게 해보자. 크게 키려보자. 일단 시작하고 맞추자.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장지 카드는 묻습니다. 그 좋은 말이 종이 위에 어떻게 쓰였느냐고요. 그 다음 부스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스카드는 직접 쓰는 카드입니다. 남이 정해준 문장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조건을 써야 하는 카드예요. 이번 6월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보다 기록입니다. 구두 약속보다 문자, 문자보다 문서, 문서보다 서로 확인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금액, 날짜, 제공 범위, 수정 가능 횟수, 취소 조건, 정산 시점,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적어야 합니다. 차갑게 보일까봐 못 적는 분들이 있죠. 괜히 돈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분위기 좋은데 내가 예민해 보이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카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적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3번 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달라지는 상황이요. 나는 포함된 줄 알았는데 상대는 별도라고 하고 나는 이번 달 말 정산인 줄 알았는데 상대는 다음 달이라고 하고 나는 한번 수정해주기로 한 줄 알았는데 상대는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나는 홍보까지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 몫만 늘어나 있는 상황. 이런 일은 돈만 속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부스카드는 따뜻한 사람일수록 더 써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선명한 문서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그런데 옆에 장막 카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3번 분들 흐름에 조심할 지점이 나옵니다. 장막 카드는 가려진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건, 뒤에 숨어있는 부담을 보여줍니다. 꼭 상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내가 충분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제안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매출은 커질 것 같은데 마진이 얇을 수 있고 이름은 멋진데 책임은 내가 더 많이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가진 기대치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장막 카드는 불안하니 도망가라가 아닙니다. 가려진 것을 걷어라입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 무엇이 빠지는지, 비용은 어디까지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야 해요. 사업에서 좋은 사람인 척만 하다 보면 중요한 질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은 부담은 나중에 거의 내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미안해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정중하게.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말투로도 충분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이 4장의 흐름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도장 카드가 결정의 문턱을 보여주고 장지 카드가 아직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치고 붓카드가 직접 조건을 적으라고 하며 장막 카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의 6월 사업운은 기회는 오지만 흐리게 잡으면 새고 선명하게 잡으면 남는다는 흐름입니다.
제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내 조건을 얼마나 분명히 세우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번 달에는 사람의 말보다 구조를 보세요. 분위기보다 조항을 보세요. 기대감보다 계산을 보세요. 제가 3번 분들 카드에서 느끼는 속마음은 이제는 조금 더 커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버티거나 작은 판 안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와 손잡고 싶고 더 넓은 곳에 내 이름을 올리고 싶고 내 사업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런데 성장은 늘 문서를 데리고 옵니다. 판이 커지면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돈의 흐름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마음보다 손이 바빠야 합니다. 쓰고 확인하고 고치고 다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번 분들, 이 앞쪽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마음이 먼저 뛰죠. 특히 요즘 매출이 답답했거나 혼자 하는 게 지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장카드 앞에서는 하루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장지카드 앞에서는 빈 종이를 그냥 넘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써야 합니다. 부스카드 앞에서는 말로 한 약속을 남겨야 하고 장마카드 앞에서는 찜찜한 부분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이번 달 사업길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3번 분들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다 주지 마세요. 반대로 너무 의심해서 모든 기회를 밀어내지도 마세요. 이번 흐름은 의심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남도에 사업의 선은 정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시간, 내가 받아야 할 값,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가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기준, 이것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러면 장막 뒤에 숨어있던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신령님께서도 흐린 마음보다 정리된 마음을 더 잘 붙들어 주시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뒤로 넘어가면서 신칼 카드가 아주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신칼 카드는 결단의 카드입니다. 자르고 가르고 정리하고 흐린 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카드는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선을 그으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관계일수록 선을 흐리기 쉽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소개받은 사람이라서, 오래 봐온 사람이라서 괜히 조건을 분명히 말하면 민망할까봐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칼 카드는 친절하되 단호하라고 합니다. 3번 분들이 이번 6월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는 일입니다.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범위와 비용을 받아야 하는 범위, 기본 제공과 추가 요청, 내 책임과 상대 책임, 이번 달 가능한 일정과 불가능한 일정,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동업, 협업, 외주, 납품, 광고, 강의, 상담,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좋게가 나중에 가장 힘든 말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선을 그으면 조금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서로 편합니다. 신칼 카드는 그 어색한 순간을 통과하라고 보여줍니다. 옆에 군웅신 카드가 버티고 있습니다. 군웅신 카드는 집단의 힘, 조직, 세력, 여러 사람이 얽힌 판을 말합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흐름에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회사가 있거나 팀이 있거나 심사하는 사람이 있거나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뒤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구조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칼 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섞일수록 내 기준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군웅신 카드는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못 들어갈 판에 들어가고 혼자서는 못 얻을 신뢰를 조직의 이름으로 얻고 혼자서는 닿지 못할 손님층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림자가 생기면 책임만 커지고 내 몫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이 빨리 바뀌고 결정권자가 따로 있고 중간 전달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다르면 나중에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단함 카드가 결실로 열립니다. 이 카드가 참 귀합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 품격 있는 기회, 쉽게 열리지 않는 상자 같은 흐름입니다. 3번 분들께는 이번 달 잘만 다듬으면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든 제안이든 입점이든 협업이든 겉으로만 번쩍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이름값을 올려줄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비단함은 아무에게나 활짝 열리는 상자가 아닙니다. 격을 맞춰야 열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내 자료가 단정해야 하고 내 말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단함 카드가 나오면 포장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포장은 허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상대가 제대로 볼 수 있게 정돈하는 일이에요. 3번 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보여주는 자료가 흐리면 상대는 그 가치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사업 소개, 작업 사례, 가격 기준, 진행 방식, 후기, 결과물, 일정표 이런 것을 한 장으로라도 정리해 보세요. 제가 잘합니다 라는 말보다 단정한 자료 하나가 더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함 카드는 내 가치를 싸게 꺼내지 말고 품격 있게 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장군신 카드가 수호처럼 나옵니다. 장군신 카드는 승부의 기운입니다. 물러서야 할 때와 밀고 나가야 할 때를 아는 힘, 결정한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에요. 3번 분들에게는 이 장군신 카드가 아주 든든합니다. 앞에서 도장 카드와 장지 카드, 붓 카드와 장막 카드가 확인을 말했고 뒤에서 신칼 카드와 군웅신 카드가 기준과 판을 말했죠. 그 과정을 거친 뒤라면 장군신 카드는 당당히 가도 된다고 합니다. 확인 없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겁먹고 뒤로 숨기보다 준비해서 나서는 쪽이 맞습니다. 다만 준비 없는 용기는 위험하고 확인 없는 도장은 무겁습니다. 신칼 카드로 조건을 자르고 군웅신 카드로 판을 읽고 비단함 카드로 내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준 다음 장군신 카드의 기세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번 달 사업운이 꽤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조건을 맞추는 자리, 공식적으로 내 이름을 보여주는 자리, 서류가 오가는 자리에서 좋은 흐름이 열릴 수 있어요. 3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 중요한 제안이나 계약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말고 반드시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가 재촉해도 확인 후에 답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서나 메시지로 조건을 남기세요. 금액, 날짜, 범위, 수정, 취소, 정산 이 6가지는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업을 보여주는 소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제공하는 사람인지,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이것만 정리되어도 비단함 카드의 문이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찜찜한 제안은 하루만 묵히세요. 밤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마음을 낮게 가라앉힌 뒤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말이 다시 보면 애매하게 보일 수 있고 처음에는 무서워 보였던 조건이 다시 보면 조정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건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맑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보면 장막 뒤가 보입니다. 3번 분들 사업운을 종합하면 6월은 계약의 문턱에 서는 달입니다. 도장 카드가 결정의 무게를 보여주고 장지 카드가 아직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치며 붓 카드가 직접 조건을 남기라고 합니다. 장막 카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하고 신칼 카드는 흐린 선을 분명히 자르라 하죠. 군웅신 카드는 여러 사람이 얽힌 판을 보여주고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과 품격 있는 결과를 열어줍니다. 마지막 장군신 카드는 확인한 뒤에는 당당하게 밀고 나가도 좋다는 든든한 힘입니다. 그러니 3번 분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믿기 위해 조건을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정이 있을수록 기록이 필요하고 좋은 제안일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내 이름을 가볍게 쓰지 마세요.
내 시간도, 내 실력도, 내 사업의 격도 쉽게 내주지 마세요. 따뜻하게 말하되 단단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신령님께서도 3번 분들께 내 자리를 낮추지 말고 내 기준을 세워라 하는 흐름으로 힘을 실어주십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 달 꼭 성사시키고 싶은 계약이나 제안의 마음을 한 줄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결심은 흐릿한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3번 분들의 6월 사업길에 좋은 문서, 바른 사람, 값진 제안이 차분히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이 흐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 한번 보내주세요. 4번 분들 흐름은 새 손님, 홍보, 다시 여는 문이 강해서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선명해질 거예요. 4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보는데요. 처음부터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문이 완전히 잠긴 건 아니에요. 안쪽에 불도 켜져 있고 준비한 것도 있고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고리에 손이 바로 안 가는 느낌입니다. 열어야 하는 걸 아는데 막상 열려고 하니 뒤쪽이 아직 어수선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또 조용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4번 분들은 지금 사업을 새롭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만큼 다시 실망할까봐 조심스러운 분들로 읽힙니다. 맨 앞에 맞이구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정말 이름 그대로 맞이하는 카드입니다. 새 손님을 맞이하고 새 복을 맞이하고 닫혔던 판에 다시 사람의 기척을 드리는 카드예요. 사업운에서 맞이구 카드가 나오면 이제 문을 열 때가 되었다는 흐름이 강합니다. 4번 분들이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상품 다시 올려야지 하고 미뤄둔 홍보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접어두었던 서비스가 있다면 이번 6월에는 그냥 묻어두기 아깝습니다. 다만 맞이구 카드는 아무 준비 없이 문만 확 열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면 상을 차려야 하잖아요. 들어온 사람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4번 분들 혹시 요즘 이런 마음 있으셨나요? 이제 다시 알려야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올려도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맞이굿 카드 옆에 아주 진하게 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홍보는 단순히 글 하나 올리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시 바깥에 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상품이 안 팔린 것보다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4번 분들 마음에도 그런 상처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이구 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복은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옵니다. 옆에 보자기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4번 분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보여줘요. 보자기는 감싸고 묶고 보호하고 숨기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은 안에 괜찮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다시 꺼내면 반응 올 상품일 수도 있고 본인의 경험이나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해서 감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춘 것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보여줘야지. 사진을 더 잘 찍고 올려야지. 설명을 더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 시작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지나간 거예요. 보자기 카드는 4번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반응이 무서워서 묶어둔 걸까요? 물론 대충 꺼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손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감춘 가치는 돈이 되지 않아요. 좋은 상품도, 좋은 서비스도, 좋은 능력도 바깥에 나와야 손님과 만납니다. 이번 6월에는 보자기를 조금은 풀어야 합니다. 전부를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 상품 하나, 샘플 하나, 후기 하나, 짧은 안내 하나라도 밖으로 꺼내야 해요. 숨겨둔 것이 오래되면 기회도 같이 묶입니다. 그 다음 꽹과리 장구 카드가 울립니다. 이 카드는 소리의 카드입니다. 시작을 알리고 판을 열고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카드예요. 4번 분들께 이번 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조용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서비스가 열립니다. 다시 예약을 받습니다. 이 상품을 찾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해요. 4번 분들은 실력이나 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알리는 리듬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올리고 반응이 없어서 멈추고 다시 마음먹었다가 또 미루고, 그러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언제 열려 있는지 알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꽹과리 장구카드는 시끄럽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리듬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홍보도 장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올리고 끝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말투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알려야 손님이 기억합니다. 특히 4번 분들은 새 손님운이 들어오기 전에 소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손님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주 본 것, 익숙해진 것, 마음에 남은 것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내 사업을 알리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뒷점 카드가 같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뒷점 카드는 미처리 문제, 뒤에 남겨둔 것, 마무리하지 못한 찌꺼기를 보여줍니다. 새 손님을 맞이하고 싶고 새 홍보를 하고 싶고 다시 판을 열고 싶은데 뒤쪽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전 문의에 답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거나 오래된 가격표가 그대로 있거나 끝난 이벤트 글이 아직 떠있거나 환불이나 정산처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나 예전 실패의 기억이 마음 뒤쪽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뒷점 카드는 새로 열기 전에 뒤를 치워라 하고 말합니다. 4번 분들, 앞문만 예쁘게 꾸미고 뒷문이 어수선하면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업도 똑같아요. 새 글을 올렸는데 링크가 안 맞고 가격 안내가 예전 그대로이고 예약 방법이 헷갈리고 문의를 하면 답이 늦고 후기나 공지가 오래되어 있으면 손님은 들어오다 멈춥니다. 그러면 4번 분들은 또 역시 반응이 없네 하고 마음을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품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길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뒷점 카드가 바로 그 부분을 짚습니다. 묵은 것을 정리해야 새 흐름이 들어옵니다. 마지구 카드와 보자기 카드, 꽹과리 장구 카드와 뒷점 카드가 이어지는 결은 분명합니다. 4번 분들은 이번 6월에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감춰둔 것을 조금 풀어야 하고 조용히 있던 자리에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뒤에 남겨둔 것들을 치워야 해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지 정리, 가격표 수정, 링크 확인, 예약 가능 시간 정리, 오래된 게시글, 비공개, 안 맞는 상품 설명 수정, 미뤄둔 답장 마무리, 이런 사소한 일이 사업운의 문턱을 닫습니다. 제가 4번 분들 카드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시 나가고 싶은데 겁나는 마음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는데 기대만큼 반응이 안 왔거나 누군가의 가벼운 말에 상처를 받았거나 혼자 열심히 홍보했는데 조용했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면 다시 올리는 글 하나도 손이 떨립니다. 또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또 비교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런데 4번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안에 남은 것이 있고 마지구 카드는 다시 맞이할 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마음만 앞서지 말고 길을 정리한 다음 소리를 내야 합니다. 4번 분들 앞쪽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열기 전에 닫고 닫은 뒤에 알려라입니다. 그냥 준비만 하다가 끝나도 안 되고 정리 없이 알리기만 해도 안 됩니다. 먼저 뒤쪽을 치우고 그 다음 감춰둔 핵심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 일정한 장단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번 달은 완벽한 시작보다 실제로 문을 여는 시작이 중요해요. 조금 부족해도 고치면서 가면 됩니다. 사업은 한 번에 완성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손님과 만나면서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묶어두지 마세요. 4번 분들의 새 흐름은 바깥 공기를 만나야 살아납니다. 이 흐름이 뒤로 넘어가면서 촛불 카드가 켜집니다. 촛불 카드는 소원, 발언, 집중의 카드입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불 하나가 켜지는 장면이에요. 이 카드가 사업운에서 나오면 여기저기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이 강합니다. 4번 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다시 살리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전부를 한꺼번에 들고 나오면 오히려 흐려질 수 있어요. 촛불은 하나일 때 더 선명합니다. 대표 상품 하나,
대표 서비스 하나, 이번 달 가장 알리고 싶은 메시지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사범분들, 홍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런 분도 되고 저런 분도 되고 설명하다 보면 손님은 오히려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촛불 카드는 아주 단순하게 가라고 합니다. 이번 달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 한 문장을 먼저 정하세요. 손님은 복잡한 소개보다 자기 문제를 알아주는 문장에 멈춥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께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서비스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자랑보다 손님의 마음을 먼저 비추는 불이 되어야 해요. 옆에 손님 굿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방문자, 새 손님, 낯선 기운을 보여줍니다. 사범분들께는 새 손님 운이 있습니다. 다만 손님 굿카드는 아무 손님이나 다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님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내 기운을 흐리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반가운 마음만으로 무조건 다 맞춰주면 안 됩니다.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해요. 가능 시간, 가격, 제공 범위, 예약 방식, 취소 기준, 이런 안내가 선명해야 좋은 손님이 남습니다. 안내가 흐리면 흐린 손님도 같이 들어옵니다. 손님 굿카드가 촛불카드 옆에 있다는 건 사범분들이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세웠을 때 그 메시지에 맞는 손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오세요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진 분께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반응합니다. 장사는 많은 사람에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닿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사범분들, 이번 달 홍보는 넓게 뿌리기보다 정확히 비추는 쪽이 좋습니다. 촛불처럼요. 작지만 분명하게 필요한 사람의 눈앞에 놓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비단 카드가 결실로 펼쳐집니다. 이 카드가 참 아름답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고급스러움, 숨은 가치가 드러나는 카드예요. 사범분들이 보자기 카드에서 오래 감춰두었던 것이 사실은 비단처럼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경험, 오래 해와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술, 남에게는 쉽게 설명해주는 능력, 손님 마음을 섬세하게 보는 감각,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포장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비단 카드는 싸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내 것을 너무 함부로 내놓지 말고 정성스럽게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사업에서 포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가치를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진이 어둡다면 밝게 다시 찍고, 설명이 길다면 앞문장을 바꾸고, 가격이 너무 흐리다면 기준을 세우고, 상품명이 너무 평범하다면 손님이 느낄 이득을 담아 바꾸세요. 비단카드는 격을 말합니다. 사범분들이 가진 것을 귀하게 보여줘야 손님도 귀하게 대합니다. 내가 먼저 내 가치를 낮춰 말하면 손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라는 말은 이번 달에는 줄이세요. 대신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라고 차분히 말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미륵불 카드가 수호처럼 놓여 있습니다. 미륵불 카드는 미래, 대전환, 새 시대, 기다림 끝에 열리는 흐름입니다. 사범분들께 이 카드는 아주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조용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열릴 문이 있습니다. 다만 미륵불 카드는 성급한 결과보다 긴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올렸는데 내일 바로 폭발하지 않아도 그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이번 달 정리한 상품이 다음 문의로 이어지고 지금 다시 켠 촛불이 나중에 더 큰 불빛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한번 반응 없다고 바로 끄지 마세요. 미륵불 카드가 수호로 나오면 사범분들은 새 판을 여는 사람입니다. 예전 방식이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다른 말투, 다른 사진, 다른 구성, 다른 안내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안 됐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결과만 달라지길 기다리면 마음이 더 지칩니다. 마지구 카드로 문을 열고 보자기 카드로 감춘 것을 풀고 꽹과리 장구 카드로 알리고 뒷정 카드로 묵은 것을 치운 뒤 촛불 카드로 하나에 집중하면 손님 굿 카드가 외부 손님을 부르고 비단 카드가 가치를 드러내며 미륵불 카드가 앞으로의 전환을 열어줍니다. 이 흐름이 아주 예쁩니다. 사범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나 내일 묵은 공지와 오래된 가격표, 안 맞는 링크, 답하지 못한 메시지, 끝난 안내글을 정리해보세요. 뒤에 남아있는 것을 치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대표로 밀고 갈 상품이나 서비스를 딱 하나 정하세요. 여러 개 말고 하나요. 그 하나를 새 사진, 새 제목, 새 첫 문장으로 다시 올려보시면 좋습니다. 첫 문장은 손님 마음을 향해 써야 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보세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사흘 정도 같은 시간에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세요. 촛불을 켜도 좋고 실제 불이 부담스러우면 작은 조명 하나를 켜두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내 사업이 좋은 손님에게 바르게 닿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치성이라는 건 거창한 자리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붙드는 시간도 정성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홍보글의 말투가 달라지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령님께서도 그런 맑은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4번분들 6월 사업운은 다시 여는 운입니다. 맞이굿 카드가 새 손님과 새 복을 맞이하라 하고 보자기 카드가 감춰둔 것을 이제는 조금 풀라고 합니다. 꽹과리 장구 카드는 세상에 알리는 소리를 내라 하고 뒷점 카드는 뒤에 남은 묵은 일을 먼저 치우라고 하죠. 촛불 카드는 하나의 불씨에 집중하라 하고 손님국 카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 문의와 새 인연을 보여줍니다. 비단 카드는 4번분들의 가치가 더 귀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말하고 미륵불 카드는 지금의 작은 시작이 앞으로 더 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4번분들 너무 오래 숨지 마세요. 다시 알리는 게 민망하다고 해서 문을 닫아두면 필요한 손님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4번분들이 가진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리하고 하나로 모으고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한번 올리고 끝내지 말고 조용하지만 꾸준히 소리를 내보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이번 6월은 그 첫 문을 다시 여는 달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이번 달 새롭게 열고 싶은 상품이나 다시 알리고 싶은 일을 한 줄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 안내도 고정 댓글 쪽에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 닿으시는 분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4번분들의 사업길에 좋은 손님이 바르게 들어오고 감춰둔 비단 같은 가치가 환하게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